정말로 국민의힘이 패널들만 죽쓰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 정당 스스로도 죽쓴다고 하는 게 지금 네. 보면은 네. 대구시장 선거에서 1, 2등 후보를 컷오프 해놨는데 네. 심지어 그 아까 김부겸 총리랑 붙어서 이겼다는 네. 주호영 의원이 지금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 보기에는 실제로 무소속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마음이야 무소속 출마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또 현실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 주호영 의원의 성향상 그렇게 어떤 모험을 하기가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그 일단 디폴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진숙 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민다. 그런 명분이 생기죠. 대구는 명분의 도시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없이 이진숙과 주호영을 잘라냈는데 그럼 지금 경선은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가는 윤재호, 겁니다. 네. 뭐 추경호, 또 유영아, 또 최은석 등등등 해서 이제 경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이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나와서 출마한다고 하면 출마는 자유인데 당선이 안 되죠. 그럼 배지도 잃고 당선도 안 돼. 그리고 배신자로 되고서 찍혀. 왜 나가죠? 그러니까 전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지금 희망회로 자꾸 돌아가죠. 지금. 주호영 의원 네.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해서 우리 주한 연대 해가지고 우리 주호영 의원님은 아유 대구시장 하셔야 되고 한동훈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게 주호영 의원 지역구가 수성갑이잖아요.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 나오면 당선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나갈 이유가 너무 많은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수성갑은 한동훈한테 배지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대구시장 전체를 뛰어야 되는데 대구 동구, 북구, 남구, 뭐 저쪽 달성 이런 데서 한동훈 전 대표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수성에서만 좀 좋아할 뿐이기 때문에 이게 주호영 의원도 약간 지금 흥분 상태니까 가처분도 하고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세게 해야 되지만 나갔을 때는 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마음이 거의 무슨 테레사 수녀님처럼 마음이 넓어가지고 아 나는 이타적으로 다 모두를 배려하겠다 이러면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나갈 이유가 실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아니,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대구 현지 분위기는 대구 토착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주호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뭔가 흥분하거나 지지해야겠다는 새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호영 의원의 기대와 달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겁니까 지금? 뭐 잘했다고 아니 그게 뭐냐면 이거를 그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표현을 빌리자면 망나니 칼춤이라고 하잖아요. 망나니 칼춤에는 질서가 없거든요. 그냥 이러다가 뭐 목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망나니 칼춤도 아니에요. 망나니 칼춤은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아, 춤은 이렇게 치면 막걸리도 뿜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칼이 가는 데는 의금부, 그 검찰 이런 데서 수사 기소해가지고 정해놓은 사람 목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망나니 칼춤 추다가 막걸리를 안 뿜고 마신 거지. 취했어. 엉뚱한 사람들 목을 막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구에서 보기에는 그 엉뚱한 사람 목도 어차피 다 날려야 되는 사람들이니 저게 원칙과 절차상 안 맞다는 건 알지만 주호영 이준석 뭐 그래 뭐 그렇다고 해도 날릴만 하지 뭐 이런 분위기인 야 거죠. 그렇구나 분위기 자체는 안 뜨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해 근데 주신 이제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옆구리 많이 찌르고 있는 거죠. 지금 주호영 분위기 대표가 만들려고, 나가기를 네. 나가면 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텐데 전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대구에서 오래 하셨고 저는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있죠. 그 정치인의 언어라는 건 사실 일반인들이 평론가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반 언어로.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주한 연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경쟁력이 없습니다요. 아 남의 손을 빌지 않고서는 자력으로는 어렵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다.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나는 사실 자신이 없다예요. 왜냐면 뻔하잖아요. 컷오프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거 사실 인용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당의 공천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걸어놨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을 뚫어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 신 대표님 비판 많이 하는 대표적인 두 명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랑 조국 대표. 그 두 명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삼자 구도든 뭐든 나가서 내가 한번 뚫어보겠다. 일단은 출마한다. 일단 출마한다. 음.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험지 아닌 곳이 없거든요. 더블 스코어가 나든 민주당이 안 도와주든 난 나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난 지금 뭐 돌아다니다가 가능성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말고 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뼈아픈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혁재 개그맨 이혁재 이런 분을 사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들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빼놓고라도 네. 개인적인 과거 행실을 보면은 음주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가지고 방송계에서 퇴출된 인물인데 이런 사람을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그 비례청년 공개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이제 했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엉뚱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의 필터링도 안 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었습니까? 뭐 망조가 든 거는 지금 든 건 아니고요. 저는 되게- 이제 3년 전에 이거 2024년이니까 만으로는 이제 2년 전이네요. 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더 이상의 이제 회생 가능성, 자정 기능이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2023년도 10월 25일엔 제가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탈당을 좀 미리 앞서서 했지만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조적 한계를 저는 미리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혁재 씨가 오든 뭐 더 심한 사람이 오든지 박민영을 더 간에 시켜주든 뭐 더 네. 시키든 말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막 충격받고 기도 안 찬다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했지만 이제는 화도 안 난다라는 게 이거는 화도 안 나 진짜로. 이제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유기가 이미 시작됐다. 유기가 시작. 유기죠, 유기. 그냥 다 냅두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엄마의 잔소리. 그렇죠. 그것까지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무관심을 무관심, 해버리면, 네. 유기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유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 별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뭐 분열돼서 망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선우가 바뀌었죠. 망했기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의 이제 뭐 국민적 관심에서조차도 이제는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닌가 네, 싶습니다. 신유기 대표님 의중을 받아가지고 주제를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보면은 6.3 지방선거 쉽게 얘기해서 큰 선거들 광역단체장들 후보 정하는 거 보면은 정해진 플랜대로 네. 천천히 잘 가고 있고 네. 예비경선에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본경선 채비를 차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자체에서는 공천 흐름이 완만한 편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굉장히 터질 수 있는 포인트가 국회의원 재보선이 아닌가 싶은데 국회의원 재보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4월 말엽쯤에 당대표의 의중과 여러 가지 상황 고려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벌써부터 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 구석구석이 보이는데 우리 하원기 평론가님 봤을 때는 좀 요 상황 어떻게 쉽게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 공천이니까 당 대표가 사실은 책임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비판은 아니고요, 비평인데요. 비평. 대표께서 얼마 전까지 전선을 너무 넓게 그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립을 잡고 가려면 사실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아예 동기화가 돼 있고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일체감을 갖게. 그렇게 네. 돼야 되는데 뭘 해명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뭘 AS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그 그립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 그립을 잡으면은 또 일각에서는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너 왜 자꾸 김어준 유시민 쪽만 얘기하고 김민석 총리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네. 왜 안 하냐면 모르니까요. 뭘 얘기하라는지 모르니까요.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문자 그거는 사인 간의 문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무슨 거라기보다는 지식인이 어쩌고 저쩌고 전 그거 왜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체리 따봉 뭐 당대표 밀어내면 이 예전에 유석열이 했던 그런 거면 비판 받아야 되지만 그건 사인 간에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잖아요. 뭐 개인적 비평 정도로. 네. 그 전에 뭐 비판하라는 건 KTV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문제 제기하는 쪽이 잘못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욕 안 해주면은 자꾸 퇴출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자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총리랑 뭐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이런 전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천할 때 분명히 저거 그러니까 개파적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인천 계양을은 사실은 논쟁 지점이 처음 붙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리가 좀 이게 빠른 속도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했는데 이렇게 느리 빼다 보니까 이거 언제 정리되냐 평화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실제로 그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원래 위치를 회복할 것이냐 도저히 관측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게 제가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을 규정하는 자가 현실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판을 주도해야
그 안에서 이제 논쟁이 발생이 되는 건데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이 던지시는 거 족족 다 의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만 좀 이렇게 봐도 뭐 고용 유연성과 같은 노동개혁 문제도 너무 좀 화끈한 이슈고요, 사실은. 그리고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매일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매일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도 의견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지금 재보궐과 관련돼서 뭐 경선하는 지역 있나요? 경선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건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네. 민주당의 재보궐 이게 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거고 또 그분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다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누가 될 것 같으세요란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정청래 대표 마음인 거예요. 아니 뭐 네. 차라리 경선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이 인물보다는 이 인물이 경쟁력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평가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녁을 몇 시에 먹을까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선택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전략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결정을 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죠. 미룰 필요 그러면서 없이. 오히려 지금의 이 이슈를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던지시는 그런 아젠다 내지는 조금 더 민주당이 만드는 아젠다로 이 선거판을 좀 이슈로 바람을 만들고 조금 더 논쟁을 붙여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요즘 정청래 대표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동정도 잘 모르겠고 뭐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만들어내는 아젠다라도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네. 전 그런 노력을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외곽에서 뾰족하게 비판해주고 저는 이제 당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아닐 수 있죠. 네. 못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어지간한 그 전략공천을 행사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주주라고 하죠. 그거를 다음 대권주자 이런 정도가 안 되는 이상 반드시 잡음이 납니다. 그렇죠. 반드시요. 안 날 수가 없죠. 네. 예. 왜냐면은 개항 아까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인천 지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둘 다 타당하죠. 그 시켜줘야 될 이유가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맞아요. 송영길 대표 해야 된다는 말도 타당하고 전 그쪽입니다. 참고로. 김남준 뭐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도 신인이니까 와서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일리는 있죠. 제 개인의 의견은 뭐냐면 김남준 대변인께서 아무리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 일종의 프리미엄이 달린 사람이 이런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선거에서 직전 원내대표가 했던 지역구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출마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는 연수갑으로 갈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요. 그거 보통 거기 준다 그러면 절할 사람 많아요. 연수갑이 무슨 국민의힘 지역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삼선했던 지역이고 네. 원내대표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방선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개항을이 아니면 거기 못 가겠다? 그러면 사실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당대표는 또 고려하는 게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대로 또 욕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근데 그거는 대표께서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69일 정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남겨놨는데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득하고 결단하고 책임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 기사 쳐도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서 페이스북을 쭉 일주일치만 훑어봤어요. 검찰개혁안 노무현 전 대통령 가서 보고한 거 외에는 기사로 쓸만한 게 없어요. 그냥 다 행사 간 거예요. 어디 가서 인사말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아쉬운 게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빨리 저는 당에서 매듭 질 거는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은 그렇죠. 빨리 빨리 저는 맞는다. 정리하는 게 맞고 이건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던진 아젠다들이 많잖아요. 특히 지방선거라고 그러면 지방 공약들 얼마나 많고 논쟁적인 것들 아젠다들 잡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더 논쟁적인 거 정부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빌드업을 해가지고 논쟁을 붙여서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 말할 때 구도 인물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이슈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슈 면이 거의 없어요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나와서 평론하는 거 보면은 ABC 이슈가 좀 있었고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슈가 네. 없어요 지금. AS 이슈가 있고. AS를 뭐 네, 잘했니 그러니까, 마냐 네. 뭐 B가 누군데 누굴 저격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선거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무상급식 이슈도 있었고 얼마나 논쟁적인 것들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꿈과 그 비전들은 너무 많은데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우선순위로 국민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이슈가 더 민주당에 유리할까 이걸 계산해가지고 좀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ABC만 보여요. 위대한 경향신문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 지역 이슈를 선거 이슈를 말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 입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원기 영향이 있다고 대표님도 하시죠, 영향이 저희 있으신데 아니 말씀하시는 거 신났구만 요새. 하원기 대표님 애쓰시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이거를 신났구만. 당 대표급이나 지도부급에서 얘기를 해주면 하원기 말을 훨씬, 받아가지고 훨씬 씹어 힘이- 먹어서 소화해서 하원기 네. 소장님의 말에도 건의가 더 실리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죠. 인천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근데 제가 경기 안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요거는 사실 제가 처음 어제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시사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아니 안산갑에 있던 전직 지역구 의원이 갑자기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지역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공천을 줘야 한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거는 저도 정치부 바닥을 꽤 오래 봤지만 무슨 초식입니까 이거는? 양문석 선배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죠. 그건 네. 양심의 자유니까. 그런데 뭐 희생하듯이 물러나서 지역구 비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자기 과실로 지금 물러난 거잖아. 지금 사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잘린 거잖아요. 의원직을 네. 상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뭐 뭔가 말할 자유가 있고 이렇긴 하지만 거기에 막 뭐라 입을 대는 것 자체가 그 지역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제가 대구 설명한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맞아요. 몇 개 냈냐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사법적인 안타까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뭐 지지자나 당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상황이 초래된 뭐 대법원 판결을 예비해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를 지난 다음에 후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당에서 정말 농밀하고 정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걸 너무 쉽게 입 밖에 내다 보니까 논쟁적인 요인만 되고 만약 이대로 공천 안 되면 싸울 거예요? 제가 그런 그냥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네. 직설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양문석 선배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전해철이 돌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네. 거지. 전해철 그냥 죽었어요. 못 돌아와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아니, 마시고 그런 거에서 분란 만들지 말란 말이야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 기시감이 드는 게 그냥 안산에서 일어난 ABC 논쟁이에요. 안산 ABC 논쟁. 안산의 ABC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전직 지역위원장의 말의 무게가 그 안산 공천에 있어서는 아니 조직이나 이런 게 다 네. 직전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네. 당연히 네. 이건 영향력이 크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누구는 되고 뭐 누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당연히 상대방들은 또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리더십의 부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에서 이게 지금 기강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가 그냥 각자 얘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습해야 될 책임도 또 당의 지도부의 몫일 텐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빨리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그렇지 해야 이런 유리한 말이 아예 거예요. 안 나오게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네.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지도부에서는 나름의 이거 전략공천은 하나의 권력이고 권한이니까 이걸 최대한 끝까지 레버리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갈등 조정이 안 되면요. 이거 정말 역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말하다 보니 갑자기 짜증이 올라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당원 주권주의라면서요. 왜 그 직전 지역위원장이 누구를 하라 마라 얘기를 왜 합니까? 정확한 진단이다 이거. 왜 보니까 네. 지역위원장 지정할 때 그 지역에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원 주권주의 지금 국회의장 뽑을 때도 20% 반영하는데 왜 지역위원장을 직전 국회의원이 누굴 맡아주십사 무슨 야 이거 시원한데? 예. 세습죄입니까? 음. 그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를 열어가지고 몰래 선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그 절차 진행하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예. 자꾸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듭니다. 제 얘기를 네. 만약에 반대로 해석해서 신인규가 얘기하니까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 제 얘기에 진정성 있게 만약에 받아들이신다면 전 이게 민주당 현재 지도부 맞아요. 지도부가 또 큰 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가장 그래도 일처리를 확실하게 빠르게 갈등 요인을 줄이면서 하려면은 저는 좀 더 이런 갈등 요인을 줄이면서 지금 지도부가 해야 될 이슈 파이팅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맞아요.